자, 이 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 잠깐 테스트 풀이해 봅시다. 자,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질량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시오. 자,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A부터 D는 각 물질의 질량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전에 물질의 질량과 반응 후에 물질의 질량이 같아야 되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을 합니다. 네.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모두 성립을 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반응이 열린 용기에서 일어날 때 반응 후에 질량 변화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열린 용기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가 발생했었을 때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밀폐가 안 되면 반응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자, 그 대신에 이제 강철솜을 토치로 가열을 해버리면 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철이 누구랑? 산소랑 결합을 해서 뭐가 돼요? 산화철이 돼요. 따라서 이 순수한 철이 산화철이 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누구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 후에 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 질량하고 비교했었을 때 산화철의 질량이 늘어난 거지만 반응한 산소와 철의 질량을 합해주면 산화철의 질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CaCO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반응이 이렇게 돼요. CaCO3 탄산칼슘이 EHCl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CaCl2 더하기 H2O 더하기 CO2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에 탄산칼슘이 염산이랑 반응하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서 밖으로 열린 용기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탄산 나트륨 수용액하고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누구하고 여기서 탄산이온이랑 칼슘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 여기 써있는 탄산칼슘에 뭘 만들어내요? 앙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뭐 기체가 생성이 되거나 결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던 밀폐가 되어 있던 질량의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것은 화합물은 항상 일정해요. 화합물. 즉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항상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혼합물이 아니고 순물질은 다 뭐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은 혼합물이니까 안 되고 암모니아 화합물, 이산화탄소도 화합물이고 에탄올 수용액도 보면은 물하고 에탄올이 섞였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뭐는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요. 섞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 그다음에 5번. 수소 10g과 산소 40g을 반응시켰더니 물이 45g이 생성이 되고요. 수소가 5g이 남았대요. 자, 그러면 물 생성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EH2 플러스 O2는 EH2O. 자, 이렇게 되고요. 수소가 10g하고 산소가 40g이 반응을 했더니만 물이 45g이 새로 생겼대요. 물이 45g이 새로 생겨서 생성된 물의 질량 45. 수소가 얼마가 남았대요? 5g이 남았대요. 그럼 반응한 질량 얼마?
5g. 그러면은 산소는 안 남았으니까 40g이 다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5g, 40g, 그래서 몇 g 생긴 거예요? 45g 생긴 거죠. 따라서 반응한 여기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반응한 질량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5대 40에 해당이 되니까 1대 8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 푸는 건데 볼트 10개와 너트 12개를 이용을 해서 화합물 BN3를 만든대요. 자, BN3를 만들려면 볼트 하나에 너트 3개가 결합을 해서 BN3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1대 3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트 몇 개? 10개. 너트 12개.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개가 다 반응을 하려면 너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0개가 있어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얘가 12개가 반응을 하면 얘는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몇 개 생겨요? 4개의 BN3가 생기고, 따라서 얘는 없고, 얘 4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볼트는 6개가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3는 몇 개다? 4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구리를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어떻다?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있는 화학법칙은 반응하는 화합물을 만들 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의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그죠? 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피비는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를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에 9번 봅시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이 될 때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요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요거. 단,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요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소 50ml와 산소 50ml가 반응을 하면, 자, 부피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50이 다 반응을 하면 요거는 얼마가 반응해야 돼요? 25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2대 1이 되니까, 따라서 수소는 없고 산소는 25가 남겠죠?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산소고, 얼마가 남는다? 25ml가 남게 된다. 그 다음에 10번. 그러면 이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EH2 플러스 O2가 EH2O 이렇게 되는데, 수증기 40ml를 얻기 위해서, 그럼 요거 40이 생기려면 2대 1만큼 필요하니까, 요거 계수 2에 해당하는 부피가 40이니까 수소도 얼마가 필요해요? 40. 산소는 요거의 절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필요해요?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2대 1대 2에 해당하는 부피비가 되겠죠. 그래서 수증기 40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기체는 얼마가 필요해요? 40ml.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얼마? 20ml. 네,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풀이해봅시다. 자, 1번. 자, 공기 중에서 탄소 6g을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켰더니만 이산화탄소가 22g이 생성이 됐대요. 자, 그럼 어차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에서? 이산화탄소, CO2의 질량에서 탄소의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몇 g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g이 반응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를 구해주면은 탄소는 몇 g 반응했어요? 여기서 6g 반응을 했고, 산소는 16g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22g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6대 16대 22에 해당이 되니까 3대 8대 11,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될 때의 질량 관계를 보면은, 자, 여기서 구리가 4g이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 몇 g이에요? 1g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가 여기서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구리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 CuO, 산화구리가 생성이 될 때 4g과 1g이 반응해서 산화구리 5g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는 4대 1 대 5가 되겠죠. 여기는 4, 1, 5. 그러면 구리 24g을 완전히 반응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배? 6배가 반응했으니까 산소도 6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산화구리도 얼마가 생겨요? 6배가 생길 테니까 30g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구리 대 산화구리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5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니까 24g, 30g이므로 산화구리는 30g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그네슘이 3g이 반응을 할 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마그네슘 3g, 산화 마그네슘 5g,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한 산소는 2g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대 2대 5가 될 거고, 그러면 마그네슘 15g을 완전히 반응시켜서 15g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몇 배예요? 5배죠. 필요한 산소는 10g,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25g이 생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마그네슘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3대 2로 반응하니까 15g하고 10g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 15대 10이니까 산소 몇 g이 필요하다? 10g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오른쪽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될 때의 질량 관계인데, 보면은 수소 5g하고 산소 45g이 반응을 할 때 남은 기체가 산소가 5g이 남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산소가 5g이 남았다는 소리는 반응한 산소가 몇 g이다? 40g. 그러니까 5g, 40g 반응했으니까 수소 대 산소의 반응 질량비는 1대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g하고 32g이 반응하면 1대 8이니까 32가 다 반응을 할 거고, 4g이 반응을 해서 뭐가 수소가 몇 g이 남아요? 6g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5대 40대 45가 되니까 1대 8대 9가 되고요. 실험 2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종류와 질량은 수소 대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8로 반응을 하니까 32g, 4g이 반응을 할 거고, 따라서 수소 4g과 산소 32g이 반응하고 수소가 6g이 반응을 하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수증기 100ml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기체의 최소 부피라고 물어봤는데, 위에서 보면은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로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 100을 얻기 위해서는 부피비가 개수비니까 50배, 산소가 50배, 50ml 필요하고 수소도 50배, 100ml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산소 기체의 최소 부피는 얼마다? 50ml.
질소기체 5리터를 완전히 반응을 시켜 암모니아 기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를 물어봤는데 부피비가 1대 3으로 반응을 하니까 몇 배가 필요해요? 3배, 15리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질 때는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염화수소 40ml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와 염소는 절반씩이죠. 그렇죠? 따라서 20ml씩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수소기체 40ml와 산소기체 40ml가 완전히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이 될 때 그러면은 물 생성 반응식이 수소 더하기 산소가 EH2O가 되니까 수소 40하고 산소 40이 반응을 하면은 2대 1로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40이 다 반응을 하고 20이 반응을 할 테니 남는 기체는 산소가 얼마가 남아야 돼요? 20ml가 남아야 될 거예요. 그게 다음에 5번. 질소기체 20과 수소기체 100이 완전히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1대 3대 2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의 종류 얼마? 20대 100이 반응을 했죠. 그러면은 1대 3으로 반응을 하니까 20이 다 반응을 하면은 60이 반응을 할 테니까 남는 거는 수소가 40ml가 남게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수소 40ml. 다음에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생성이 될 때는 H2 더하기 Cl2는 EHCl이 됩니다. 따라서 50하고 30이 반응을 하면 1대 1로 반응을 하니까 30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수소기체가 얼마가 남는다? 예, 20ml가 남게 된다. 그죠? 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수소기체 70이랑 산소기체 50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자,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예요. 따라서 70, 50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다 반응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누구예요? 수소죠. 70이 반응할 거고 35가 반응을 할 거고 그래서 얼마가 생겨야 돼요? 수증기가 70이 생겨야 되겠죠. 따라서 생성되는 수증기는 70ml. 그 다음에 암모니아 생성되는 반응에서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는 1대 3대 2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질소 40과 수소 90이 반응을 하면은 수소는 다 반응을 할 거고 질소는 30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얼마가 생성돼야 돼요? 1대 3대 2니까 60ml가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암모니아 60. 수소기체 25와 염소기체 52. 그러면 얘는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수소 25, 염소 50이 반응을 하면은 염화수소는 얘가 다 반응을 하겠죠. 1대 1이니까 따라서 2배인 얼마가 생겨야 돼요? 50ml가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문제 보자. 1번은 2, 5. 그 다음에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3, 4번에 2, 5번에 3, 5, 6. 그 다음에 6번에 2, 7번에 5,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4, 11에 4, 12에 4. 자, 그 다음에 뒤에 13에 5, 14는 자, 보면은 그림은 질량이 4g인 볼트와 질량이
1g인 너트로 화합물을 만드는데 볼트 하나가 4g이고요. 너트 하나가 1g인데 몇 개 반응해요? 2개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총 화합물은 6g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 4g하고 2g이 반응을 하니까 2대 1로 반응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3번, 16에 4. 그 다음에 17번은 자,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될 때 구리 4g하고 산소 1g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대 1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5.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2번, 19는 5번, 20에 4번, 네. 21에 3번, 22에 4번, 23은 4번, 네. 그 다음에 24에 4, 그 다음에 25번은 다음 표는 10%의 질산납 수용액에 10%의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앙금 생성 반응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반응해요? 납하고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PbI2, 아이오딘과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지점을 봤더니만 둘이 똑같이 얼마 반응했었을 때 6mm 반응했었을 때 완전히 다 반응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실험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의 수용액의 양이 더 증가해도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반응할 질산납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즉 이 둘이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1대 1로 반응을 하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6번은 3번, 6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27번은 2번, 3번, 그 다음에 8번은 28에 3, 29에 3, 30에 4, 31은 4, 32는 2, 6이에요. 자, 질문 여기까지. 없으세요? 네. 자, 서술형 정복하기 풀이해봅시다. 자, 1번은 무슨 법칙? 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죠? 다음 2번. 열린 용기에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일정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일정하려면 공기 중에서 뭔가 반응물이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은 생성물에서 기체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따라서 뭐예요? 이거 강철섬의 연소는 공기 중에서 뭐가 공급이 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되고,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하면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앙금 생성 같은 반응은 용기가 열려있던 닫혀있던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는 밀폐된 용기든 오픈된 용기든 반응이 똑같습니다. 질량이. 그 다음에 3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 자,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질량비가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자, 산화구리 ECU5가 만들어질 때 질량비가 4대 1대 5에 해당이 되니까 구리 32g이 완전히 반응하면은 몇 배가 생겨야 돼? 8배니까 똑같이 8배, 즉 40g의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겠죠. 다음에 5번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 기체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가 반응을 할 때는 항상 이 온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온도와 압력 조건이 달라져 버리면은 기체의 부피가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온도 압력 조건이 일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그죠? 게이 류삭이 만들었던 기체 반응의 법칙. 네. 중학교 때 저 기체 반응의 법칙 만든 사람이 게이 류삭이거든요. 이름이. 게이 류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중딩 때 엄청 유치하잖아. 이름이 게이래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흑염룡이라. 자, 이름이 게이래 막 수근수근하고. 자, 6번 각 문제에 제시된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답을 서술하시오.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 전후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고, 열린 공간에서 강철솜하고 나무를 가열할 때의 질량 변화. 자, 열린 공간에서 강철솜을 연소를 해주면 강철솜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솜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무는 연소하며 기체가 발생을 해서,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보통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유기물이라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수소를 포함하는 물질은 연소하면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생겨요. 그래서 나무는 연소하면서 기체가 발생을 하여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반응을 시켜주면. 자, 다음 8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화합물을 형성할 때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원자의 질량은 일정하고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일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물과 과산화수소는 모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인 까닭은 성분 원소에 그러니까 물은 H2O고 과산화수소는 H2O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요? 2대 1로 결합을 한 거고,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대 산소가 1대 1로 결합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한 개수비가 다르죠. 개수비가 다르다라는 건 결국엔 결합한 무슨 비가 다르다? 질량비가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성분 원소의 구성 질량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질소기체 3ml와 수소기체 9ml가 반응을 해서 완전히 반응하면은 암모니아가 얼마가 생성되냐? 즉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둘의 부피비는 1대 3대 2로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소가 3, 수소가 9가 반응을 하면 3배씩 반응을 했으니까 암모니아도 3배인 6ml가 생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단계 실전 문제 보자. 11번.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반응을 시켰대요. 자, 여기서 금속하고 뭐가 반응했어요? 산이 반응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속하고 염산이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냐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 Mg하고 염산 EHCl이 반응을 하면 염화 마그네슘하고 H2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반응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비교를 하고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 변화는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법칙은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네. 그 다음에 12번은 질량이 같은 강철솜을 막대의 저울에 양쪽에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한 후 강철솜 B를 충분히 가열을 하면 여기 있는 강철솜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산화철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철에 비해서는 산소랑 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늘어나겠죠. 결과는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기울어지고 까닭은 강철솜이 공기 중에 누구와?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오른쪽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즉 H2O2란 말이에요. 자,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 하나는 1이고 산소는 1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합니까? 수소 대 산소가 둘, 즉 1대 1로 결합을 하니까 하나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둘을 구성하는 질량비는 1대 16. 그쵸? 네,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볼트 10개와 너트 10개를 이용해서 BN2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 10개, 요거 10개인데 둘이 결합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합니까? 1대 2로 결합을 하니까 요거 10개, 요거 5개. 그래서 얘 몇 개 만들 수 있다? 5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구리가루 8g을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도가니 속의 물질의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질량이 8g에서 몇 g으로 변했습니까? 10g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리 가열해도 질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즉 그 이유는 구리 8g이 일단 산소랑 완전히 다 반응을 해서 더 이상 반응할 뭐가 없어요? 구리가 없어요. 그것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8g은 최대로 산화구리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질량이 몇 g까지밖에 안 된다? 10g까지밖에 안 된다. 즉 구리는 산소와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해서 8g의 8g의 구리는 최대 10g의
산화구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이 될 때에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자,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수소 50하고요. 산소 20이 완전히 반응할 때 결국에는 산소 20이 다 반응하면 수소는 40이 반응하게 될 거고 남는 기체는 누가 남습니까? 수소가 10ml가 남게 되겠지요. 그쵸? 예, 부피비가 2대 1대 2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표는 기체 A하고 B의 부피를 서로 다르게 해서 반응을 시켰대요. 자, 요런 문제 보면은 지금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생성된 물질이 C가 생성이 되는데 첫 번째 거 보면은 얘가 처음에 30이 있었고 60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은 게 누가 남았어요? 반응이 끝나고 A가 10이 남았고 생성된 C가 얼마가 생겼어요? 40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10이 남았다는 소리는 얼마가? 20이 반응을 한 거고 얘는 60이 다 반응을 해서 없는 거고 얘는 얼마가 생긴 거예요? 40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반응 B는 이거를 써주는 겁니다. 1대 3대 2만큼 반응을 한 거죠. 1대 3대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써줍시다. 지금 얘는 30만큼 있고 얘가 기억만큼 있어요. 그랬더니만 남는 게 B가 얼마가 남았대요? 20이 남았대요. 그럼 얘는 30이 다 반응을 한 거예요. 없어요. 생성된 C가 얼마가 생겼냐면 여기서 60이 생겼어요. 반응 B가 1대 2죠. 그리고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얘가 30. 얘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90. 그죠? 그러면 60이 생길 거고 원래 기억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110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110ml. 무슨 법칙에 의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풀어주게 된 겁니다.